네, 생애 주기에 맞춘 투자 삼성자산운용 TDF 삼성은 다 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늘 또 저희의 투자의 답을 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 어떻게 반응이 시장에서 좀 오고 있습니까? 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시황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좀 이제 주춤하긴 하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어느 정도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심리 매매 기술입니다. 매매 심리입니다. 매매 심리 아니에요? 이렇게 잘 좀 매끄럽게 좀 어려울까요? 네. 예. 자, 우리 매매 심리 박병창 부장님 책 전국 서점 그리고 예스24 인터넷 교보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좀 가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제 그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FOMC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4%에 바짝 지금 다 섰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도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2% 이상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 내렸다를 반복했었고요. 장 막판에 낙폭을 약간 축소해서 나스닥이 0.95%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1%, S&P 500은 1.13%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길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나 S&P 500이 더 많이 하락을 한 것은 포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드가 12.3% 폭락했습니다. 권순희 기자가 전달해 주셨는데 예.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압박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포드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어제 많이 회자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제 한솔케미칼이 그저께 어저께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급락. 예, 급락했습니다. 한솔 케미칼이요? 예, 한국 케미칼 있잖아. 그러세요? 맞죠, 있죠. 전 이름이 뭔가 익숙해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있죠 그거.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지. 한솔 케미칼. 예, 뭔데 왜? 어제 급락을 했는데 왜요? 이제 삼성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있었던 종목이라서 네. 거기에 대한 AS 자료들이 어저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 어닝 미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감익되지 않을까 그 얘기 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락을 좀 한 상황이거든요. 원인이야 뭐. 이제 비용 증가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그래요. 아. 즉 포드를 말씀드리고 또 한솔케미칼을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전체 시황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의 내부적인 종목의 흐름은 3분기 어닝을 앞두서 그 예상치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게 지금의 주가 움직임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CPI가 나왔고요. 독일 PPI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웨덴이 1%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긴축이 부각됐고 그래서 어제 다시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는 뭐 그대로 83달러 정도에서 하단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에서 약간 올라왔고요. 원화는 약간 내려왔고 위안화는 이제 7위안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2년 만기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6%인데요. 우리가 2018년, 2019년도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2018년도에서 19년 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제로금리에서 2.5%까지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때도 양적 긴축을 했었어요. 그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5%까지 올라갈 때였어요. 그때 지수가 한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1년 반 정도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그때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우려가 많은 것이고 그때보다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 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오늘 것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말 기준금리의 상단을 4% 정도 만일 한 번 더 있다면 4.25% 정도 이런 얘기들은 있었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런데 이제 지금의 분위기가
이거 4.5% 위로 넘어서는 것까지 목표를 두는 게 아니냐, 점도표 가는 게 아니냐,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이번 점도표와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를 상단으로 두는지를 가장 시장에서는 경계감을 두고 관심 있어 한다. 그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짚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FOMC 경계감으로 인해서 등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개별 종목 위주로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 0.52% 올랐고요. 코스닥 1.12%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2,200억 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은 591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수급을 보면요. 이게 지금 꽤 오랫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강력하게 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종목의 흐름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관들의 움직임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제 기관들이 2,830억 순 매수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가 2,600억, 이건 프로그램 매수니까 이건 다시 매도가 나올 것이고 연기금이 321억, 투신이 141억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종목별로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직전 일에 하락한 2차 전지 반등을 줬습니다. 삼성 SDI가 4%나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LG에는 솔루션도 반등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수가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종료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이 인접국 관광객의 입국 완화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섬유유복과 해운, 항공 이런 쪽이 상승을 보였고요.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는 로봇 섹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죠.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이에 좀 올랐다 내렸다 그랬는데 결국은 우상향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중에 몇몇 종목은 신고 깔려면서 뭐 초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이제 자율주행 전장 그리고 공장 자동화와 함께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강한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또? 로봇 그때 아시죠? 제가 진짜 살려고 그랬던 거. 이건 뭐 그냥 농담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 부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부장님 말. 그렇지 삼성 얘기하면서요. 네, 그뭐 서비스 로봇 이거. 부장님만 얘기한 게 아니야. 고태봉 센터장도 얘기하고. 그때 뭐 로봇 이거 특집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막 이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조금 말랐었어요. 네. 돈이 좀 말랐었다고요. 웃으실 때가 아니고요. 진짜 하고 싶을 때 있잖아. 얘기해. 빌려줘요? 그래. 진짜 이거 필생의 업이다. 그래. 얘기해. 그래요? 요즘 또 좋은 거 사람들이잖아. 돈 많다고. 진짜. 로봇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제 뭐 또 다른 것들 나오니까요. 또 나와요? 뭐 또 다른 섹터가 또 나오겠죠. 고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항상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미래를 바라보시면 되겠죠. 건설기계 여전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율주행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시장은 전체 시장은 2차 전지가 반등했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테마성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종목별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FOMC 경계감은 계속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입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런 흐름만 그냥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내일 새벽에 지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주요 포인트만 세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금리 인사 폭이 75bp냐 100bp냐 첫 번째, 두 번째 점도표에서 이게 4.5% 수준까지의 확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느냐. 요 부분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요 세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75bp이고요. 75bp가 시장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파월 의장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이 4.5% 또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4.5% 언급 또는 스치기만 해도 시장 급락한다 이런 표현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굉장히 시장이 지금 예민해져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2.5죠. 네, 그렇죠. 2.5에서 4.5 가려면 200bp 더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bp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예민하게 시장이 있다. 일단 폭풍 전야입니다. 네. 사이에 있고요. 폭풍 전야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게
급락할 거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좀 있고요. 국내 상황은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3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요번에 FOMC 회의 끝나고 그 다음 10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적에 따라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건데 10월에 뭐 반등을 또 논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뭐 연말 들어서 다시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니고요.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거기서 부합을 한다면 시장은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런 어떤 흐름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들의 실적 예상이 지금 지금 보고서들이나 아니면 쪽지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은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뭐 종목은 별로 여러분께 소개를 안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가끔 제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 종목이 어떤 건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위에 있는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들이 사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로보티즈, BHI, SPG, 태광 코나이, 덕산네오로스, 유니셉, 럼보, 로보틱스, 두산 동아기업, 송원산업, 해성DS, 한솔제지, SNS텍, 파라다이스,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눈에 딱 가장 많이 띄는 게 제가 로봇이죠. 첫 번째 공통점은 예. 일단 제 보유 종목이 아니라는 전혀 거 없네요. 예. 난 하나 있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이 중에? 있어. 아씨. 자,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애플 14, 아이폰 14 관련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뉴스를 좀 드렸는데 중국이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을 많이 이제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뭐 종료 뭐 이런 언급, 뭐 종식 선언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뭐 파라다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호텔신라도 갖고 계신다면서요? 어제 많이 올랐죠? 호텔신라. 예, 어제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는 아니고요. 이제 주요 종목들만 제가 표현을 드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 SDI, LG노텍, LG에너솔루션, 파라다이스,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이고요. 이것도 명확하게 딱 특징이 나와 있죠. 2차 전지에 있거나 아니면 리오프닝에 있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에 있거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LG유니텍은 애플 관련주고요. 명확하게 딱 그렇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쪽만 시장에서는 수급이 있는 거고 나머지 쪽에는 전반적으로 좀 그렇죠. 약세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는 저기 매도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기전자, 거기에 있구나.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아니 상대적으로 이게 좀 약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병찬 부장님이 이거 여러분 지금 좋으니까 사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지금 결과적으로 누적적으로 나온 거니까 오늘부터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그럼요. 많이. 아니 왜 팔았는데 이거는? 예? 한술케미칼이랑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습니까? 어닝이요. 어닝. 어닝 미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통점을 찾고 어떤 것을 왜 사느냐, 어떤 걸 왜 파느냐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관련해 사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어제 제가 밸류콜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빠졌어? 어제 아침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저녁에 보니까 얼마? 2,200원인가 빠졌더라고요. 정프로도 이제 다 됐구나. 그래서 제가 사과콜 드리겠습니다. 예. 다 됐어, 다 됐어. 오늘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됐어, 괜찮고 그만해. 넘어갈까요? 네. 예, 뉴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폴 크루먼 교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지지 포럼 뭐 매일경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지포죠.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리더라도 의미가 있는 워딩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모멘텀이 없다.
지금 인플레는 모멘텀이 없는 인플레다. 이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모멘텀이 없다라 하면 인플레이션이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경기 침체가 닥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6개월 뒤라고 딱 지정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예상보다 빨리 끝나고 6개월 뒤에는 금리 인하 거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폴크루그로만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딩을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인플레는 미국과 다르게 수요 기반이 아닌 공급의 문제, 러시아 가스 문제다. 그래서 미국보다 침체 우려가 더 높다. 이런 이제 워딩을 했는데 이거 뭐 우리 알죠. 유럽이 지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모두 다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점 그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장기간에 계속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런 뭐 노벨 경제학을 경제학상을 받으신 이런 분들이 이런 워딩을 했다는 부분들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상하이 공장 증설한다라고 지금 있습니다. 참 테슬라는 못 건드려서 이러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2020년 5%대였는데 올해 30%까지 간답니다. 야, 대단하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사실이요. 야, 저게 불과 1년 사이에 그죠? 예, 전기차 침투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하이 공장 증설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유럽이나 중국보다 훨씬 낮거든요. 작년에 4%뿐이 안 됐고요. 올해 한 8%뿐이 안 됐는데 이 추이로 간다면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진출해야 되고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기차와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요구가 있는 거고 요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의 덩어리 전망을 저 큰 덩어리를 우리가 전혀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중국이요? 사실 저기서만 옛날 차화정 시절처럼 네네. 현대차가 막 국경시를 돌아다니는 그런 상상을 해봐. 현대 아이오닉 5가 주가 뭐 날아가겠지. 완전 우리 경제 자체도 완전 다른 상황이었겠죠. 네, 좀 전에 그 시황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렸던 중국이 국경을 인접한 국가들의 관광객이 입국 규정을 완화한다. 오랜만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번에 그 공상단 대회 끝나고 나서 뭐 정책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풀어야 되겠지.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제 발표가 실외 마스크 그리고 어제 우리 논했던 같이 말씀 나눴던 입국 후에 PCR 검사 이거 해제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뭐 리오프닝 좀 봐야 되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고 주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왕 조문 사절에 중국만 마스크를 썼더라고. 아 그랬나요? 아 중국도 썼어요 거기서? 중국만 마스크를 썼어요. 애플 아이폰 14 어저께 전 프로님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뭐 아이폰 안 쓰니까 네. 이건 뭐 1년 대기 중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문해도 1년까지야 설마 가겠습니까? 한 7, 8주 정도는 뭐 중국에서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10% 증산한다고 합니다. 그 기존 모델 생산량은 반대로 10% 감축하고요. 그래서 주가 차별가 엄청나게 커요. 아이폰 14에 관련된 것들로 계속 좋고 나머지들은 안 매번 좋고. 낼 때마다 이렇게 매번 낼 때마다 몇 년째 지금 혁신은 없다 이제 뭐 끝났다 아이폰 그 뉴스가 맨날 발표전 나오고 그쵸. 발표 딱 끝나고 나면 매번 줄 서. 매번 줄 서고 매번 사상 최대 판매량 너무들 한다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어제 원전은 친환경이다. 녹색 분류체계 개정안에 포함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이건 뭐 섹터에 영향이 있어서 그냥 담신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배터리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3사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삼성 SDI가 부쩍 힘을 내고 있는데 삼성 SDI가 미국에서도 러브콜 받고 캐나다 러브콜 받고 요즘에 좀 행보가 좀 빨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좋은 편인데 LG 에너솔루션 역시도 많이 올랐다 최근에 조금 빠졌는데 CATL의 대항마로 파우치 배터리 공개한다라는 뭐 전문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게 새롭게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코발트 프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등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하고 여러 가지 행보가 좀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포드의 회장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SK온과 에코프로비엠의 미국 합작 공장 실무진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뉴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와 함께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신이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금호석유가 약 98만 주, 발행 주식의 3.2%의 자사주 소각을 27일 날 한다고 오.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호석유? 네. 저 있지 않나요? 예. 나 있는 것 같은데? 있어. 있죠. 아 고맙습니다. 약 돈이 1,500억 많은 거지. 규모이고요. 단기 순이익이 약 15.2%인데요. 이게 전에 발표를 할 때 자사주 소각을 약 5에서 10% 정도 자사 소각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네. 최근에 두산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봇 때문에 아마도 상승을 한 건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두산 그룹이 건설이나 중공업 그리고 두산 그룹의 낙인은 뭐냐면 재무가 좀 안 좋다.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체질 개선을 한다. 로봇, 물류, 자동화, 수소, 원전으로 체질 개선을 하면서 두산그룹의 특히 지주사 두산의 주가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 더 있는데 짧게 할까요?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공급난으로 해서 미국 전기차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뭐 이건 당연히 우리 알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GM이나 포드, 리비안 등의 신규 전기차 주문이 인도 기간이 약 1년 정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지난 7월에 미국 내 판매 차량의 6대 중 5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면은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좋은데 문제가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배터리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년 동기비 28%나 인상된 가격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감안하면서 서로 어떤 때는 빠지고 어떤 때 오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호황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지금 미국이 중국이나 일부 국가에서의 제품 수입 금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반도체 제품 뭐 수출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도 발표를 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법이라는 걸 추진하면서요. 인권 탄압 및 강제노동 국가로부터의 제품 수입 금지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신장의 리튬은 전 세계 75%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콩고의 코발트는 70%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두 국가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국가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좀 머리가 또 다시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고민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